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LB 사측에서 루머라고 강조한 유동성 문제를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신약 개발 속도와 자금 안정성 논란, 가남 신약과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한 DNA 일정,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인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는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제기된 신약 개발 지연과 자금 부족 우려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은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임상과 허가 준비 과정에서 자금은 전략적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항소제약이 CMC 품질 관리 문제로 인해서 두 번이나 불허 결정이 나왔고요. FDA와의 미팅 결과마저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HLB 사측에서는 추가 지연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밝혔는데 이미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진양군 회장이 강조한 시한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8월 초라고 제가 강조했었던 그 기대감마저도 이제 날짜상 실적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HLB에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담관암 치료제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내년 1월 전후로 NDA 즉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한다라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간암 치료제 문제 생겨가지고 3만원대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다 내려가서 시간과 돈의 가치를 다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리라프그라티닙 가지고 주가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간암 치료제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실패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만큼 투자자의 시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완전히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HLB 사측에서는 유상증자 가능성 없다. 유통 물량 증가, 개발 속도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HLB 생명과 합병마저도 사실 자금 문제로 취소된 사례 아니겠습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건 자금 집약적인 산업인데 임상시험, FDA 승인 절차 모두 돈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파이프라인 진행 과정도 역시나 자금적인 문제 또 개발 속도의 문제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보세라닙의 FDA 재신청과 승인 허가 과정들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면 자금 압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HLB 측에서 없고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가가 미쳤다고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투자 여러분들 연중 저점입니다. 최소한 FDA 재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연될지언정 당장 이걸 취소하거나 또는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앉는 이유는 지금이 실적 시즌 마감 단계인 만큼 HLB에게 유동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가 고민하고 있고 또 저도 역시나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회사 돈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고 그리고 이 간암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라도 문제 생기거나 부러지면 유상증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항변할 게 아니라 리보세라닙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지해야죠. 왜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요. 재신청 관련돼서 시간 문제라고만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허다하니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좋은 일은 나서지 않아도 소문이 잘 퍼지지만 나쁜 일은요. 나서지 않으면 그 소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같은 작은 문제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HLB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HLB 측에서 이렇게 항변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진양군 회장이 등판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가볼게요. 어제 일단 도치형 캔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은 바닥에서 또 고점에서 많이들 나타나는 신호다. 그런데 우리 HLB는 최근 연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치형 캔들이 어제 나왔고 최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만들어졌다.
양봉 흐름이 아니지만 이건 지금 양봉이냐 음봉이냐 따지기보다는 도점 캔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한 것으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갭상승 음봉 캔들 만들어지고 있죠. 단지 어제 이 도점 캔들은 일단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영권 회장 등판까지 감안하면 바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이번 주 실적 발표와 함께 이 진양권 회장의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상장사로서 이 실적 발표 일정조차도 미리미리 공시하자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이런 소소한 것도 역시나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도 제가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HLB는 화살표 매도 신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매매방에서 의견 드리고 있죠. 지금은 바닥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라든가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신호만 보고 편안하게 HLB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순환 매매에 따라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게임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체로 업종별로는 약세잖아요. 주가 지수도 오늘 개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게임주, 제가 주목하라고 하는 이 게임주 섹터는 그나마 낫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25%가 넘어가고 있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비중 확대로 다시 한번 비중 확대로 늘렸죠. 그러니까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들, 그 과정에서 바로 복리 효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매매를 투자 여러분들이 꼭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수익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FDA 재신청을 위한 절차 진행 사항들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진영권 회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급등 가능한 재료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하단 구간에서 언더슈팅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 손절 매도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위에서 매도해서 비중 축소해야 되는 상황들이 다 지나쳤고 이 과정에서 어이없게 이제 매도 손이 나가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손절 매도 구간이 아니니까 주의 경계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신약 재신청 일정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HLB의 반전 기회를 잡아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HLB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HLB 막 풀매수하거나 HLB로 무리하게 비중을 태우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시장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순환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HLB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지금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화살표 매수 신호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야, 화살표 매수 신호 떴다. 이제 풀매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화살표 매수 신호도 역시나 조기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단기 추세 회복과 HLB 재료 노출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비중 확대는 언제 가능한지도 우리가 앞으로 영상에서 담아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들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